뭐, 한국을 간다고? 지금 장난해. 여기 한 여성이 딸에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평균 월급이 15만 원에 불과한 조지아. 이 작은 나라에서 먹고 살기도 바쁜데 딸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고집을 부린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반대했던 이 행동이 그들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가 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감동이 담긴 사연인지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목요일 저녁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2019년 3월 18일 친구 태아의 집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게 달라졌답니다. 제 이름은 캐티예요. 조지아의 작은 산골 마을에 살고 있어요. 정말 작은 마을이에요. 주민이 2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가장 가까운 큰 도시까지는 차로 6시간이나 걸린답니다. 저희 집은 오래된 회색 돌로 지어졌어요. 그날 저녁 심심해서 태아를 찾아갔어요. 우리 마을에서는 방과 후에 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영화관도 쇼핑몰도 없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님의 농사일을 돕거나 그냥 앉아서 수다를 떨죠. 하지만 태아의 방에 들어갔을 때 뭔가 달랐어요. 태아는 컴퓨터 화면을 커다란 눈으로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완전히 몰입해 있더군요.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어두운 방에서 그녀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태아, 뭘 보고 있어? 그녀 옆에 앉으며 물었죠. 태아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쉿, 이것 좀 봐. 화면 속에는 제가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완벽한 피부에 멋진 옷을 입고 있었죠. 하지만 정말 제 마음을 사로잡은 건 그들이 말하는 방식이었어요. 그 언어가 마치 음악 같았어요. 부드럽고 흐르는 듯 했죠. 조지아어나 러시아어, 영어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저게 무슨 언어야? 속삭였어요. 한국어야. 태아가 신나게 말했어요. 한국 드라마야. 정말 놀랍지 않아? 다음 2시간 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봤어요. 한 단어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완전히 빠져버렸답니다. 배우들의 표정만으로도 모든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들이 슬플 때 저도 슬펐고 행복할 때 저도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밤 집에 가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그 소리들이 생각났거든요. 한국어가 제 머릿속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라고 한 인물이 말했었죠. 침대에서 조용히 따라 해봤어요. 안녕하세요. 다음 날 정말 미친 짓을 했어요. 태아에게 컴퓨터를 빌려서 한국 드라마를 더 볼 수 있냐고 물어봤죠. 태아는 웃으며 좋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제 비밀스러운 생활이 시작되었답니다. 부모님이 주무신 후 매일 밤 컴퓨터 앞으로 살금살금 가서 한국 드라마를 봤어요. 처음에는 러시아어 자막을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는 영어 자막으로 바꿔서 영어 공부도 함께 했죠. 하지만 몇 주 후에는 자막 없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침실 거울 앞에 서서 한국어 단어를 연습했어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제 입모양을 지켜봤죠. 사랑해요. 혀끝에서 느껴지는 소리가 낯설었지만 그 도전이 좋았어요. 부모님은 제가 뭔가 달라졌다는 걸 눈치채셨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 저는 조용했어요. 한국어 표현들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가끔 조지아어로 얘라고 말해야 할 때 실수로 네라고 하기도 했어요. 캐티, 요즘 왜 그래?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물어보셨어요. 정신이 없어 보여. 제가 비밀을 영원히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야 했는데요. 어느 날 밤 아버지가 제가 한국 드라마 보는 걸 발견하셨어요. 제가 눈치채기 전까지 몇 분 동안 제 뒤에 서 계셨답니다. 돌아봤을 때 아버지 얼굴이 좋지 않더군요. 이게 무슨 헛소리야? 화면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그냥 TV 프로그램이에요. 아빠, 한국어예요, 아빠.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방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어머니가 무슨 일인지 보러 오셨어요. 제가 2달 동안 한국어를 공부했다고 설명했을 때 부모님 2분 모두 제가 머리가 둘 달린 것처럼 쳐다보셨어요. 한국어?
어머니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거야? 한국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우린 조지아에 살고 있는데. 하지만 엄마, 정말 흥미로워요. 그 언어가 아름답고. 캐티, 아버지가 말을 끊으셨어요. 이건 말도 안 돼. 한국어는 조지아에서 도움이 안 될 거야. 여기 아무도 한국어 못해. 시간 낭비하고 있어.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런 쓸데없는 취미 대신 러시아어를 더 공부해야 해. 아니면 영어라도. 그런 언어들이 진짜 취업에 도움이 될 거야.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기분이 정말 안 좋았어요. 어쩌면 부모님 말씀이 맞을지도 몰라요. 한국어 배우는 게 바보 같은 일일지도 모르죠. 우리는 가장 큰 즐거움이 누가 새소를 샀다는 소식인 작은 산골 마을에 살고 있었으니까요. 여기서 한국어로 뭘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때 드라마를 볼 때 느꼈던 그 감정이 떠올랐어요. 한국어는 저밖에 더 큰 세상이 있다는 걸 느끼게 해줬어요. 저를 기다리고 있는 세상 말이에요. 돌담과 농장 동물들 너머의 장소들을 꿈꾸게 해줬답니다. 그날 밤 결심했어요. 부모님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비밀로라도 한국어를 계속 배울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서 이 언어가 제 미래에 중요할 거라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중요해질지는 그때 몰랐지만요. 그 다음 1년 동안 저는 비밀을 지키는 달인이 되었어요. 돌집 안에 작은 한국어 세상을 만들었어요. 작은 종이에 한국어 단어들을 적어서 교과서 사이사이에 숨겨뒀죠. 어머니가 요리를 도와달라고 하시면 감자를 세면서 한국어 숫자를 연습했어요. 하나, 둘, 셋, 넷. 입속으로 중얼거렸답니다. 부모님은 제가 한국어를 포기했다고 생각하셨어요. 18살이 되었을 때 모든 게 바뀌었어요. 수도인 트빌리시 대학교에 합격했거든요. 드디어 작은 마을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 대학에는 한국어과가 없었답니다. 괜찮아. 다른 방법을 찾을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트빌리시는 우리 마을과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행성 같았어요. 높은 건물들, 바쁜 거리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 큰 도시 어딘가에는 분명 한국어 수업이 있을 거였어요. 모든 곳을 뒤졌어요. 서점도, 어학원도, 심지어 시내 한국 식당까지 물어봤죠. 마침내 주 2회 한국어 수업을 하는 작은 어학원을 찾았어요. 수업료는 비쌌고 학교는 대학에서 2시간이나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이웃들의 농사일을 도와주며 모은 모든 용돈을 썼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한 번의 한국어 수업을 위해 총 4시간을 이동했어요. 한국어 선생님은 한국에서 5년간 산 경험이 있는 중년의 조지아 여성이었어요. 첫날에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셨는데 너무 긴장해서 목소리가 떨렸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캐티입니다. 저는 조지아 사람입니다.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나쁘지 않네요. 하지만 발음을 더 연습해야 해요. 6개월 동안 그 어떤 것보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한국어 단어 카드를 어디든 들고 다녔죠. 듣기 연습을 위해 온라인으로 한국 뉴스를 봤어요. 심지어 휴대폰 언어 설정을 한국어로 바꿔서 룸메이트를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2학년 여름방학 때 신문에서 심장이 뛸 만한 것을 봤어요. 구인란에 작은 광고가 하나 있었거든요. 여행사에서 가이드를 구합니다. 한국어 가능자 우대. 좋은 급여. 그 광고를 10분 동안 뚫어지게 봤어요. 정말일까요? 조지아에서 실제로 한국어 실력이 필요한 곳이 있다니. 즉시 전화를 걸었어요. 번호를 누르는 손이 떨렸답니다. 안녕하세요, 써니 여행사입니다.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가이드 채용건으로 전화드렸어요. 한국어 할 수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한국어 하세요? 정말로요? 내일 면접 보러 올 수 있나요? 다음 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버스를 타고 여행사로 갔어요. 조지아의 산과 성 사진들이 벽에 걸린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사장 다토 씨는 50대의 친근한 남성이었답니다. 한국어 할 수 있다고 했나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더군요. 네. 대답한 후 한국어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캐티입니다. 한국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놀라워요. 한국어를 실제로 할 수 있는 조지아 사람을 처음 만났어요. 점점 더 많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조지아를 찾고 있는데 여행사에서 제대로 소통할 수 없었다고 설명하셨어요. 한국어와 조지아어를 모두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할 수 있나요? 물어보셨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네, 물론이에요. 첫날은 무섭기도 하고 신나기도 했어요. 한국인 관광객 일행이 공항에 도착했고 제가 마중을 나가야 했거든요. 혹시 제 한국어가 충분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창피를 당하면 어떡해요? 하지만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했을 때 관광객들의 얼굴이 놀라움과 기쁨으로 환해졌어요. 와, 조지아 사람이 한국어를 하네. 한 나이 든 남성이 말했어요. 정말 놀라워요. 다음 8시간 동안 트빌리시를 안내하며 식당 메뉴부터 교회의 역사적 사실까지 모든 걸 통역했어요. 그들은 조지아 문화에 대해 수백 가지 질문을 했고 저는 한국 생활에 대해 물어봤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다토 사장님이 사무실로 저를 불렀어요. 캐티, 오늘 정말 훌륭했어요. 한국 관광객들이 아주 만족해했어요. 그리고 제 인생을 영원히 바꾼 말을 하셨답니다. 첫 달 급여는 8천라리입니다.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8천라리는 약 3,000달러였거든요. 우리 마을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달에 400라리를 벌어요. 이웃들보다 20배나 많이 벌게 되는 거였어요. 모든 게 한국어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답니다. 그날 밤 기숙사에서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너무 신나서 제대로 말할 수도 없었죠. 엄마, 아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믿지 못하실 거예요. 뭔 일이야, 캐티? 어머니가 물어보셨어요. 한국어로 일자리를 구했어요. 한 달에 8천라리를 주신대요. 전화 저편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8천라리라고 했니? 아버지가 천천히 물어보셨어요. 네. 모든 게 제가 한국어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3년 만에 처음으로 부모님이 제 한국어 공부에 대해 할 말을 잃으셨어요. 마침내 어머니가 말씀하셨답니다. 어쩌면 한국어가 그렇게 쓸모없는 건 아닐지도 모르겠구나. 전화를 끊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제 비밀이 드디어 제 힘이 되었거든요. 부모님이 쓸데없다고 하셨던 그 언어가 이제 우리 마을 전체 그 누구보다 많은 돈을 벌게 해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답니다. 한국어가 곧 상상도 못할 모험으로 저를 데려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한국인 관광객들과 일하는 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매주 새로운 일행들이 트빌리시 공항에 도착했고 저는 환한 미소와 함께 한국어로 쓴 이름표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관광객들은 제가 완벽한 한국어로 인사할 때마다 깜짝 놀랐어요. 안녕하세요. 조지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들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환해졌죠. 조지아 사람이 한국어를 하다니 감탄하곤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아름다운 우리나라를 보여주는 일이 정말 좋았어요. 고대 교회들을 방문하고 전통 조지아 음식을 맛보고 옛 트빌리시의 화려한 거리를 걸었죠. 한국인 관광객들은 너무 친절했고 모든 것에 호기심이 많았어요. 심지어 평범한 길고양이까지도 사진을 찍더군요. 하지만 가장 좋았던 건 한국에 대한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였어요. 수백만 명이 사는 도시들,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기차들, 밤새 문을 여는 상점들에 대해 들려줬답니다. 휴대폰으로 깨끗한 지하철역, 아름다운 공원, 현대적인 병원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한국에서는 언제든지 의사에게 갈 수 있어요.
한 관광객 여성이 말했어요. 휴대폰 앱으로 예약만 하면 돼요. 아주 쉬워요. 가장 가까운 의사가 3시간 거리에 있고 한 달에 한 번만 오는 우리 마을을 생각했어요. 또 다른 관광객인 사업가는 완벽한 트럭들로 가득한 한국 고속도로 영상을 보여줬어요. 한국의 배송 시스템은 정말 놀라워요. 그가 말했어요.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다음 날 전국 어디든 받을 수 있어요. 모든 이야기가 한국에 대한 호기심을 더욱 키웠어요. 모든 게 완벽하게 돌아가는 마법 같은 곳처럼 들렸답니다. 관광객 가이드 일을 6개월 하고 나서 2만 달러를 모았어요. 하지만 제가 모은 건 돈만이 아니었어요. 꿈도 함께 모으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저녁 한국 학생 일행을 도와주다가 모든 걸 바꿀 결정을 했어요.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의 인솔자 여성에게 말했죠. 정말요? 그녀가 물었어요. 가보세요.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을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1년간 일할 수 있거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새벽 4시까지 노트북으로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알아봤답니다. 한국에서 조지아 시민의 신청을 받고 있었어요. 정말로 갈 수 있었어요. 신청 과정은 무서웠어요. 충분한 자금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했고, 한국 방문 이유에 대한 에세이도 써야 했어요. 공식 서류들도 번역받아야 했죠. 하지만 제 평생을 준비해온 일이었어요. 그런 줄 몰랐지만요. 2022년 3월 18일, 태안의 집에서 처음 한국 드라마를 본 지 정확히 3년 후에 비자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2달 후, 행복해서 울게 만든 이메일을 받았어요. 비자가 승인되었답니다. 즉시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아빠, 한국에 가요. 한국에 간다는 게 무슨 뜻이니? 어머니가 물어보셨어요.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았어요. 한국에서 1년간 살면서 일할 수 있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정말 안전한 거니? 한국은 너무 멀잖아. 처음으로 부모님이 제 한국 꿈에 대해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걱정하시긴 했지만 화내지는 않았어요. 그것만으로도 발전이었죠. 2022년 9월 10일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봤어요. 트빌리시 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아래로 점점 작아지는 조지아를 바라봤답니다. 14시간 후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3년 동안 한국을 공부했지만 실제는 완전히 달랐어요. 공항이 우리 마을 전체보다 컸어요. 모든 게 너무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표지판은 한국어, 영어, 다른 언어들로 되어 있었죠. 사람들이 모든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움직였지만 아무도 스트레스 받거나 화난 것 같지 않았어요.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로 가는 내내 울었어요. 슬픈 눈물이 아니라 기쁜 눈물이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꿈꿔왔던 나라에 정말로 와 있었거든요. 서울은 정말 놀라웠어요. 건물들이 구름을 향해 솟아있고 지하철이 3분마다 들어오고 편의점이 정말로 24시간 열어 있었어요. 새벽 2시에 삼각김밥을 샀어요. 그럴 수 있다는 게 신기해서였답니다. 일주일 만에 번역업체에서 일을 찾았어요. 첫 번째 일은 조지아에서 사업하려는 한국 회사를 위해 한국어를 조지아어로 번역하는 거였어요. 3시간 걸린 일로 100달러를 받았답니다. 곧 거의 매일 일하게 되었어요. 어떤 날은 문서를 번역하고 어떤 날은 한국 사업가들이 조지아 파트너들과 화상 통화할 때 도와줬어요. 한국 TV 프로그램이 조지아에서 촬영할 때는 현지 코디네이터로 일하며 하루에 300달러를 벌었죠. 한국에 온 지 3개월째 되던 달에는 월 4,000달러 이상을 벌었어요. 부모님은 제가 말씀드릴 때 거의 믿지 못하셨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돈이 아니었어요. 존중받는다는 거였어요.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제 언어 실력을 소중히 여겼어요. 불가능한 꿈을 가진 미친 소녀가 아니라 전문가로 대해줬답니다. 한국에 온 지 6개월 후 처음으로 부모님과 화상통화로 서울을 보여드렸어요.
휴대폰을 들고 명동 쇼핑가를 걸으며 바쁜 거리들, 현대적인 상점들, 행복한 사람들을 보여드렸어요. 여기서 살고 있어요. 작지만 깨끗한 제 아파트를 보여드리며 말했어요. 모든 게 참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구나. 어머니가 놀라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참 깨끗해.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병원 예약을 하고 심지어 도서관에서 책을 예약하는 방법까지 보여드렸어요. 캐티야. 아버지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한국이 정말 선진국이구나. 처음으로 아버지 목소리에서 한국에 대한 감탄을 들었어요. 그날 밤 서울의 반짝이는 불빛들을 바라보며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저는 단순히 한국어를 배운 게 아니었어요. 한국어가 불가능한 꿈을 믿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였답니다. 그리고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어요. 한국에서 8개월을 살고 나서 제 인생 최대의 결정을 했어요. 가족들도 여기로 데려오고 싶었거든요. 2023년 10월 어머니와 화상통화를 하면서 시작되었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서 6시간을 기다려서 의사를 겨우 5분 만났다고 투덜거리고 계셨어요. 엄마, 제가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휴대폰으로 의사 예약하고 당일에 진료받을 수 있어요. 전체 검진도 1시간이면 끝나죠. 어머니가 화면을 통해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셨어요. 정말 그런 게 가능해? 직접 보고 싶으세요?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를 한국에 초대하고 싶어요. 3주 후 부모님이 인천공항에서 내리셨어요. 그때 두 분의 표정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도착홀 한가운데 서서 사방을 둘러보며 입을 벌리고 계셨답니다. 모든 게 참 크구나. 어머니가 속삭였어요. 그리고 깨끗해. 아버지가 덧붙이셨어요. 모든 게 얼마나 깨끗한지 봐.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가는 길에 두 분은 어린아이처럼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기차가 얼마나 빠르고 부드럽게 움직이는지 놀라워하셨어요. 기차가 너무 조용해.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봐. 언제 도착하는지 정확히 보여주는 TV 화면이 있어. 다음 일주일 동안 모든 걸 보여드렸어요. 지하철을 타봤는데 3분마다 오는 기차를 믿을 수 없어 하셨죠. 자정에 편의점에 갔는데 모든 게 여전히 신선하고 다 있다는 걸 보고 충격받으셨어요. 하지만 가장 큰 놀라움은 아버지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 때였어요. 조지아에서는 이런 걸 준비하는데 몇 달이 걸려. 아버지가 불안해하며 말씀하셨어요. 휴대폰으로 예약을 잡아드렸어요. 2시간 후에 혈액검사, 엑스레이, 심장 모니터링을 포함한 전체 건강검진이 끝났답니다. 2시간. 아버지가 의사에게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보셨어요. 그게 다예요? 의사 선생님이 미소 지으며 영어로 대답하셨어요. 네, 저희는 효율적으로 일하려고 노력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한강에서 노을을 보며 앉아 있었어요. 강 건너편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기 시작했답니다. 캐티야.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제 알겠다. 내가 왜 이곳을 그렇게 사랑하는지. 여기서는 모든 게 잘 돌아가는구나. 사람들도 행복하고 평화로워 보여.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생각해봤는데 우리도 이런 나라에서 살 수 있다면 어떨까?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요, 아빠? 여기 살고 싶으세요? 가능하다면 말이야.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여기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곳 같구나. 그 대화가 모든 걸 바꿨어요. 온 가족을 한국으로 영구히 데려오기로 결심했답니다. 과정은 정말 어려웠어요. 가족들의 비자를 후원할 안정적인 정규직을 찾아야 했거든요. 한편 조지아에 있는 가족들은 처음으로 진지하게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매일 저녁 8시에 화상통화로 한국어 수업을 했어요. 어머니는 한글 읽기를 배우셨고 아버지는 기본 회화를 연습하셨어요. 트럭 운전을 하는 오빠 다비드는 한국 교통 관련 어휘를 공부했죠.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다비드의 첫 번째 비자 신청이 거절되었어요.
어머니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했고요. 저는 너무 무리해서 쓰러져 2주간 쉬어야 했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2024년 4월, 제가 처음 한국에 온 지 정확히 2년 후에 가족들의 비자가 드디어 승인되었어요. 이번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관광객이 아니라 새로운 거주자였답니다. 서울 근처 파주에 작은 아파트를 얻었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집이었어요. 어머니는 옛날 돌집 사진을 서울 스카이라인 사진 옆에 걸어두셨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는 정말로 정착했어요. 저는 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했어요. 다비드는 대형 택배 회사에서 일하며 한국 고속도로 운전을 즐기고 있어요. 어머니는 주민센터에서 한국어 수업을 들으며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셨어요. 아버지는 등산 동호회에 가입해서 매주 다른 한국 할아버지들과 산을 오르고 계셔요. 지난주 가족 저녁 식사 중에 아버지가 기쁜 눈물을 흘리게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 시민권을 신청해야겠다. 발표하듯 말씀하셨어요. 공식적으로 한국인이 되고 싶어. 모두 즉시 동의했어요.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어. 5년 전에는 제 한국어 공부를 쓸모없다고 하셨어요. 오늘날 한국어는 새로운 집에서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준 언어가 되었어요. 때로는 가장 불가능한 꿈들이 가장 싸울 가치가 있는 꿈이에요. 때로는 사랑하는 것에 대한 고집이 당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답니다. 한국은 꿈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걸 가르쳐줬어요. 자신에게만 말이 되면 된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미소 지으며 말해요. 안녕하세요, 한국. 불가능한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사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사연에 대한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